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올릭스 아, 올릭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300원에 10%. 15,300원대시면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아, 혹시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금리 인하돼서 제약바이오주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빠져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잘 들어가신 건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 좀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일단 좀 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안과 질환 치료제 거기에다 탈모 치료제까지도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좀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해외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랑 이제 굉장히 많은 미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탈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시장에서 규모가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탈모 이쪽으로의 좀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심하게 좀 많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만약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임상에 대한 부분도 탈모 치료제 임상에 대한 것도 올해 내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재료가 좀 풍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많이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4,0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좀 추세를 돌려서 다시 한번 탄력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000원 부근, 만약에 추세 돌리면 18,000원 부근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좀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목표 주가를 18,000원 부근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을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보시고 좀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데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도 참 많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탈모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있는데 바이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본다면 또 어떤 섹터 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작년에는 이제 워낙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사실 올해 금리 인하 조금 지연되는 게 사실 3월에서 5월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시기가 좀 지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이제 FMC가 열리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빅파마들은 돈을 이미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이제 올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탈모 치료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연내 일상이 이제 나게 되면은 바로 탈모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상황이고 추후에는 특히 내시 치료제 같은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한 이런 최근에 이번 1분기 이내에 그 빅파마 세계 회사와의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좀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다시피 결국에는 사실 실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12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빠졌던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은 결국에는 추후에 한 적어도 두세 달 뒤나 아니면 빠르면 한 달 뒤에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이 M&A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돈을 쓰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앵커님 말씀처럼 올해는 어떤 걸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도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작년에 한참 이제 시끄러웠던 유황양행과 그런 관련된 렉나자 그런 임상 3상이 이제 끝납니다. 결국엔 그쪽에 대한 3상이 준비 중에 끝나고 있으려고 하고 있는 뭐 강스텐 바이오텍의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폐암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같은 이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나 내시 치료제도 올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부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임상 모멘텀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는 포스코 엔텍이고요. 네. 23,900원에 4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뭐 최저가 계속 간 것 같아서 이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어저께 약간의 시세가 나오기에 어저께 일단 들어갔거든요. 네, 어저께 들어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좀 챙겨봤었는데, 그럼 포스코 엠텍은 어떨지 세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도 주가를 보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좀 지금 낙폭과대 종목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철강 부원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루미늄 탈산제라든가 페로망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연말에 주가가 좀 상한가하고 급등 나왔던 이유가 미중 분쟁 이슈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래 올라가기 전 가격대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 이슈가 어쨌든 좀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부정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이 지금 히토류라든가 미중 분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로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고, 리튬 광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급등락이 나왔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동안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올랐던 요소 자체가 외부 이슈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다 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냐,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포스코 엠텍의 성향 자체가 그 히토류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 광산 이슈 이런 것들 이슈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업 자체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되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업황의 회복, 본업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본업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외부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자리도 또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전자 LG전자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9,000원, 네, 비중은 몇? 20%. 네, 9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얼마 안 돼서 들어간 지 10만 원 깨질 97,000원 정도에서 또 반등할 때 들어갔는데. 네, 또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참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세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네요. 사실 근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3분기 때보다는 조금 사실 3분기 때는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생각보다 가전 쪽에 특히 유럽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전장 쪽도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수주잔고는 이번에 오늘 관련해서 이제 콩쿨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수주잔고는 한 90조 정도는 있는데 그만큼 고객사들이 뭐 구매를 계속 지연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컨센보다 하회하는 이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분법으로 있는 뭐 LG 이노텍도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하반기 때 뭐 특히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뭐 이번에는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거기도 이제 AI 관련, 언디바이스 AI 관련 쪽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결국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결국에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은 올해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비전 포효가 나오면서 LG전자도 이쪽 XR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실 뭐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의 뭐 메타캐스트와 같은 이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서 과연 이거를 하드웨어 쪽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쪽 시장에서 사실 휴대폰 시장에서도 철수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괜히 이쪽에 비용 부담이 나중에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업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도 시장이나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흐름이 있었고 올해 만약 유럽 경기만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LG전자가 주가에 힘을 올릴 수 있는 건 전장입니다. 그만큼 멕시코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90조에 대한 수주 잔고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올해 한 하반기나 좀 내년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만 원 이상을 좀 돌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넥스트칩입니다. 17,100원에 15% 들고 계시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다 가는데 혼자 안 간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오늘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타이어 종목들도 잘 가는데 넥스트칩은 많이 밀렸죠. 왜 안 갔는지 전략 짜보도록 하고요. T로보틱스는 22,7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손절해야 될지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3109님의 풍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1,900원이십니다. 비중은 10%인데 2년이나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여쭤보셨고요. 우리 4151님의 YG엔터테인먼트 매수가 47,000원 부근입니다. 비중은 20%인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넥스트칩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가는데 불구하고 이제 안 갔던 이유는 이 넥스트칩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처리 영상 기술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이 또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000원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또 흘러내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쪽도 저는 한 번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해두시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일단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T로보틱스는 지금 로봇주들이 생각만큼 요즘 추세가 좋지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의 M&A 이슈, LG전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 물류 로봇에 대한 대기업 또 공급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로봇주들은 손절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도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AI랑 반도체, AI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AI 로봇 시장 또 같이 묶어서 저는 또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로봇주들에게도 다시 한번 수급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고 지금 물론 마이너스권에 있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고 지켜보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풍산을 봐드리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관련으로 지금 요즘에 추세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43,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을 기다리셨잖아요. 2년을 기다리셨으면 이왕이면 저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47,000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방산 쪽도 지금 정부에서 정책도 붙었고 또 다시 한번 폴란드의 2차 계약 수주라든지 이런 시장의 모멘텀들이 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43,000원 1차 그리고 47,000원 2차 그러니까 비중 만약에 1차 목표 도달하면 절반 자르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엔 최근에 또 양현석 그 회장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핑크 이제 재계약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개인 활동도 불발이 됐고요. 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앨범 활동이 지연되면서 우호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고 또 그룹 활동이 언제 다시 또 시작이 되는지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년에 뭐 블랙핑크가 활동이 시작이 되고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된다 하면은 투심이 또 바뀌고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62,000원 부근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엔터주 업황 자체도 같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탄력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62,000원 부근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41,300원에 30%를. 41,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수익을 한번 보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아, 조금 뒤늦게 들어가셨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되시는 목표가가 부분이 궁금해서요. 아, 목표 주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일단 나왔습니다. 뭐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CXL 관련주잖아요. 요즘에 뭐 HBM부터 온센서 AI, 온디바이스 AI, 뭐 CXL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이쪽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사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AI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이런 엮여있는 CXL까지 엮여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좀 저는 조금 더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 보신다고 한다면 45,000원. 조금 더 보시겠다 하시면은 5만 원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인텔 실적 내일 새벽에 인텔 실적까지도 발표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미국 반도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주들이 힘을 그닥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텔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미국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거의 대장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지만 옆으로 시간 조정 걸친 이후에 추가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또 호실적 발표하면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연말부터 연초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전에는 다 함께 올라갔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 또 본다면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이 어쨌든 이쪽으로 가 있고 또 수급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CX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탄력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HBM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갔고 오늘 고영이란 종목도 잘 갔고 최근에 잘 갔던 종목 안에서 좀 순환이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갔던 종목들 위주 중에서 아직은 좀 안 간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잘 못 가고 있죠. 최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물론 아직까지 고가권을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제는 HBM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시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JIP 엔터, 네. 예, 10만 2,600원에 10%. 10만 2천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예. 딱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그럴게요. 또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사고 나서 네. 계속 쭉쭉 떨어져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세 분 네. 통해서 빠르게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긍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고 난 이후로 급락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로 빠졌는데 매수가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JIP 대표 박진영 씨도 최근에 매입을 했었고,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아마 엔터사들 대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M도 관련된 리포트 나오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관련된 아티스트의 데뷔도 컴백이나 데뷔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빠졌던 이슈가 이제 그때 음반 발매에 대한 초도 판매에 대한 이런 오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이게 생각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밸류보다 다르게 될 때 이게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은 특히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 예전에도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부시시킬 만한 어느 정도 그런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좀 시장에서는 조금 인식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한트 차트보다는 이제 서클 차트가 조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개월마다 이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가격대 8만 5천 원대는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SN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번 4분기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우려보다 조금 덜 나오게 되고 올해
어떤 아티스트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있지에 대한 이제 초동 발매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뭐 니주나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다양한 지금 아티스트들이 트와이스나 올해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조금 콘서트나 이런 굿즈에 대한 판매량이 충분히 저는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는 YY 기준으로 좀 굉장히 벅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멀티레이블을 통한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가는 이제 초입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가격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윗자리까지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뭐 이번 달 말에 엔터주 몰빵하는 ETF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뭐 관련해서 JYP 엔터로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동안 이제 엔터주들이 잘 가다가 빠졌던 이유는요, 앨범 판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연예계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좀 과도하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 이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8만 원대 JYP 무너지게 되면요, 추가로 하방 이탈이 나오는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는 데는 다소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4분기 실적 말고 앞으로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이미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조금 부정 의견을 들었던 이유는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만약에 8만 원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 주시는 게 10%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라도 좀 덜어내시고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앨범 판매에 대한 그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가 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DI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80%고 6,340원에 샀어요. 비중을 굉장히 3,295주.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부정 한 분, 긍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진 대표님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부정적일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80%의 비중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계속 흐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러다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두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DIC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랑 이제 9월 달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이유가 이제 로봇,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필요한 부품을 이제 내재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좀 두 가지의 재료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고 또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좀 있었죠. M&A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DIC는 그 두 가지의 그 섹터 모멘텀을 다 받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을 제가 다 올 매도보다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두 가지의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 언제 수급이 들어오고 언제
대류적으로 또 엮여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을 안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중은 좀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남은 비중을 좀 끌고 가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